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되더라도 여전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축박람회를 가더라도 농막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고,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방식의 주택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몰립니다. 왜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각자 이유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은퇴 후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위해서 시골로 전원주택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결국 땅을 딛고 그 땅 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전원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던 그때부터,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 실제로 토지에 관한 일을 했을 때의 경험들을 살려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칫 잘못 계약했으면 돈이 묶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을 그런 땅도 있었고, 집 하자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와 너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와 집 주변의 현수막이나 말뚝이 박혀 있거나 빨간색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거나 이렇게 도로의 경계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는 땅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집을 보러 갔는데 동네 입구나 단지 입구에 입주민의 통행 금지라는 표시판 외에 도로 통행 및 혐오시설 입지 금지 같은 현수막이 있다면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민원사항들을 가늠할 수 있고, 사는 내내 동네가 시끄러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원주택 구조는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목조 구조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ALC나 경량철골, H빔, 한옥, 벽돌 구조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시공하는 건 목조와 철콘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착공 날짜와 사용 승인 날짜, 건축물의 주 구조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장마철에 착공하거나 시기상 골조공사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시공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조의 경우 특성상 물에 취약하므로 비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철콘도 장마철에 공사하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준공 후에 서서히 배출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 3년까지는 신축 주택으로 인정이 되므로 그 이상으로 오래된 집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화장실 타일을 봐라. 이것은 건축주가 살고 싶어서 지은 집인지 아니면 집 장사로 팔려고 지은 집인지 건축 자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자재가 바로 화장실 타일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나 쓰는 타일을 사용했다면 그런 집들은 집 장사들이 대충 지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런 집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무조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결로의 흔적이 있는 집을 피해라. 위치, 가격, 디자인, 구조 등 모든 조건이 좋아도 결로가 있는 집은 단열 공사를 다시 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건강상 좋지 않을 뿐더러 사는 내내 곰팡이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옹벽이나 석축 등 토목 구조를 확인하라. 집이 아무리 좋아도 토목 구조물 시공을 잘못해서 집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마철에 옹벽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강토 옹벽의 경우 그리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중이라도 땅 다짐을 잘하는지도 보겠지만 이미 공사가 끝났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에 배가 불렀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옹벽에 기초가 있는 부분도 확인합니다. 육안상 불안해 보인다면 그 집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축사가 있다면 피해라. 주변에 축사나 악취가 있는 공장이 있다면 반드시 거르셔야 됩니다. 악취를 계속 맡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 공기가 지표면에서 머물 때는 두통이 올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서쪽에 산이 있다면 피해라. 대다수 사람들은 남양집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햇볕을 통해 집의 습도도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산이
일조를 가리고 있다면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순간 저녁이 시작됩니다. 이런 집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바로 집 근처까지 그늘이 올 정도면 피하셔야 됩니다. 8번째, 하천, 큰 도로, 고압 송전탑은 피해라. 우리가 야외로 놀러가서 강을 보거나 큰 하천을 보면 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천 옆에 집을 짓게 되면 습도가 많기 때문에 집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또 큰 도로 옆에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2차선 이상의 지방도로 옆은 시끄럽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 송전탑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언론이나 의사들은 백혈병, 암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내 옆에 고압 송전선이 있다면 괜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지역 토지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통화하라입니다. 사는 곳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의 민원은 어디로 모일까요? 토지의 허가가 날지 안 날지 판단하는 최종 창구는 어디인가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이야기만 듣고 계약을 결정합니다. 꼭 시군구청 담당자와 통화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토지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문제가 될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또 그쪽 동네는 악성 민원이 심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팁들이 저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지어진 주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짓고 싶어서 땅을 고르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제조업소나 공장을 통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위한 방법도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 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